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미중이 무역전쟁까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율전쟁은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그 환율전쟁에 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싸움들이 서로가 제한적으로 붙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아 갈 때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내년에 대선에 재선돼야 되고, 시진핑은 사실상 황제로서 자기 임기를 영구히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게 되면 그야말로 왕자에서 밀려나는 왕자의 게임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제주의적인 두 지도자가 자신이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권력을 끌고 싸우는 부분이 지금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의 배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G2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래서 이제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을 했고, 이제 중국이 환율 조작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숙이고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이 환율 조작에 대한 페널티, 상계 관세를 중국에서 오는 이 물품들에게 매길 겁니다. 중국은 너네 마음대로 이런 룰을 정하냐 하면서 지금 반항하고 있고, 지금 이 탓에 고래 싸움에 새우가 덩이 터져서 아시아 전체의 정시가 연이틀 나라마다 다 급락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월화 이틀 동안에 74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빠져버린 거죠. 오늘은 일단 좀 안정이 됐는데, 정부가 지금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기관 투자자 하면 건이 국민연금이죠.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 등이 지금 1조 7천억을 월요일, 화요일 날 지금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자, 투매에 나서자, 자, 기관 투자자들이 1조 7천억을 사들였는데, 그걸로 간신히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떠받쳤다는 겁니다. 정권 입장에서 거의 주식 시장이 붕괴되었다면 아마 견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쓴 돈이 거의 1조 7,600억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국민연금의 재산을 갉아먹으면서 주식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도 옳은지 저는 의문인데요. 그래서 1900이 무너져서 1800으로 막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놀래서 다 투매를 하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1800도 무너져 버리면서 거의 한국 주식시장 붕괴다라고 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 등 이 기관 투자자들을, 정부 말 듣는 기관 투자자들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데, 원래 이 정권 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마라. 자, 칼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이 손으로 칼날을 잡으려다 하다가 손이 싹둑 잘리는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금융시장에 지금 이런 공황 상태, 패닉 상태를 언급하며 미중 환율 전쟁이 예기치 않은 피해자를 낳았는데, 결국은 한국과 중국이 광범위하게 교역하고 또 통화 가치가 이미 중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가 달러 블록보다 중국의 위안 블록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양쪽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블록의 국가면서도 또 중국의 위안화 블록에 연결돼 있어요. 범중하권의 한국의 수출이 한 30%쯤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미국하고의 안보 동맹을 맺으면서 한미일 이제 경제 어떤 동맹 체제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결국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분업 구조가 이루어졌고, 일본이 포스코를 비롯해서 반도체까지, 사실 자동차까지 한국의 지금 기간 산업 중에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의 기간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초반에 차들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한국의 모든 기계와 또 제철, 그리고 화학, 이런 것이 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가전도 그렇고요. 자, 어떻게 일본이 지금 생각하면 7, 80년대, 6, 7, 80년대에 그런 기술을 한국에 가르쳐 주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미일 그런 어떤 경제 동맹 체제를 거쳐서 잘 왔는데, 이제 중국의 부상 이후에 90년대 말부터요, 한국이 중국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한국 경제가요, 굉장히 중국의 영향에 깊숙이 작용을 하고 중국의 어떤 바람에 따라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국의 정치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동맹만 유지한다면 큰 탈이 없지만은, 근데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선은 저것이 이익이 좀 될지 몰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쌍용차를 사가지고 SUV 기술을 뺏겨가는 거나,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중국의 한국 기업들을 오게 해서 거기서 중국이 지금 자신들이 우리한테 기술적으로 거의 2, 3년 아니면 대등하게 추격하고 있는 부분은 다 뺏겨간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중국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들인 부분이요. 왜?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중국이 한국한테 간이나 썰게 빼줄 듯 했지만은,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한국한테는 더 배울 게 없다라고 한 순간에 중국은 한국에 냉정해지면서 정치 논리를 가지고 사드 같은 이제 한국의 경제적 보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정치 논리가 없다 하더라도 중국은 이제 한국을 쫓아낼 단계였을 거예요. 미국한테도 저렇게 물건을 팔아먹어서 재미를 봤으면 어지간히 협조하는 게 원칙인데, 중국은 미국한테 배째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는 끝났다, 금융위기 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번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채권을 사줘서 미국이 부채로 버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그런 식으로 우습게 바라봤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을 못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채권을 다 팔아버리면 미국이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정작 미국은 팔라면 팔아봐라. 살놈 천지다. 자, 위기가 올수록 전부 미국 채권에 매달릴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망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세계 경제가 끝나는 거니까요. 전 세계에서 식량과 연료 그리고 기술이 자급자족되는 나라가 미국 말고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에서 EU 블록이 재미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서로 간에 손실을 각오하고 강펀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협상보다 환율 조작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제 무역협상은 사실상 깨져버렸고요. 자, 중국은 최후에 미국이 자업자득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보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 구매 중단을 밝히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환율 조작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조작국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다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환율이 더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7로 올라갔는데 다시 6으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달러에 6위안대로 복귀시키려고. 그건 뭐냐? 중국이 말은 큰 소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시비를 거는 요소를 없애서 미국하고의 전면전을 회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미중 대립이 지속되면 해결되지 않고요.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수출 감소가 되겠죠. 왜? 중국이 한국의 물건들을 사지 않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는 만성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이 다 이제 1, 2년간 계속 나빠지면서 한국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 금융위기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미중 전면 전쟁으로 확대되면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미국도 줄고 중국도 줄면서 원화 가치가 지금 1215원 정도인데 이것이 1300원, 1400원으로 폭락을 하면서 국가 신용도가 위협을 받게 되고 지금 이 부분이 왜 심각한가 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만 해도 막 한 7, 8천억을 팔고 빠졌어요. 이게 심각한 게 환율이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한국 돈이요. 환율이 상승하고 한국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면 뭘로 받습니까? 한국 돈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를 살라 하면 그래야 이제 바카스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 가치가 한국 돈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자기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더 상승하고 한국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야 그나마 손해를 덜 본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이 외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투매를 할 수 있죠. 자, 갈등이 이제 봉합이 되면 한국으로서는 주식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눈앞에 이런 위기들만 정리해 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이 지금 싸움을 하나 더 벌였죠. 자, 일본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YS가 일본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하다가 IMF가 왔습니다. 문이 이제 절대 지지 않겠다 했어요. 자, 이 말이 앞으로 얼마나 위험하게 작동할지 나중에 따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더 센 놈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시에. 환차손, 즉 이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갈수록 하락하면서 더 그렇게 되기 전에 외국인들이 좀 이탈하자라고 지금 빠져나가면서 주식을 처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외국인들이 대체로 보면 1달러에 1120원일 때 들어왔다가 지금 1215원 이렇게 가니까 한 달러당 100원씩을 지금 손실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은 게 1달러 1200원이 넘어가면 주식해가 좀 벌어봤자 더 까진다. 이제 이래서 좀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 정권이 뒤늦게서 공매도를 갖다가 지금 금지시키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공매도라는 게 지 주식이 없으면서 남의 거를 빌려가지고 수수료 주고 빌려가지고 샀다가 주식이 가격이 내려간 것만큼 숫자만 돌려주면 돼요. 내가 1000개를 빌렸으면 그 주식만 1000개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차액만큼은 내려갈 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매도를 조직적으로 하는 세력들이 대체로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짜고 공매도 투매 등을 갖다가 끌고 가면서 서로 간에 제가 볼 때 조작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재미 볼 일이 별로 없다. 빠지자라고 지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지금 주식이 이렇게 팔게 된 부분에는 외국인 공매도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 이제 이익을 실현은 팔아야 실현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자기가 어떤 회사 주식이 1000원인데 800원으로 떨어졌다 하면 팔면 200억 원의 자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수료만 좀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더 이상은 여기서 있기 어렵겠다. 이제 팔고 나가는 부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공포는 이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 정시가 아시아에서 최악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금 아시아에서만 최악이 아니라 거의 세계에서도 한국 정시가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한국 정시가 별 재미없다. 심지어 삼성전자에서만 4,580억이 지금 빠져나갔고,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데다가 지금 달러 등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데 이거 손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늑대 피하다 호랑이만 납니다. 문재인이 취임하던 2017년 5월 10일에 코스피 주가가요, 주가 지수가 2270이었습니다. 자, 어제 1946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취임한 이후에 주가 하락률이 14.23%고요. 코스닥도 642에서 569로 11.34가 빠졌습니다. 자, 문재인의 능력은 이 대한민국의 주식 가격 하락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빠졌다. 자, 같은 기간에 글로벌 지수는 16.0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평균보다 30% 부진했고요. 코스피가 글로벌 평균을 20% 이상 하회했던 것은 IMF 위기가 있었던 김영삼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 정시가 거의 다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의 다우지수는 26.46, 나스닥은 30.59, S&P 500은 22.18, 홍콩 항생지수와 일본 니케이도 4.56, 4.12, 상해 종합지수도 한국하고 유일하게 하락했는데 7.37입니다. 자, 지금 주식 투자자들의 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자, 문 정권의 실력은 여기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